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제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 실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든 신차든 옵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옵션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세요. 왜냐면은 신차 사실 때 보면은 옵션을 선택할 때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왜냐면은 금액대 자체가 뭐 10만원, 20만원이 아니고 보통 100만원, 뭐 150만원, 200만원 이렇게 패키지 옵션으로 됐기 때문에 신차를 구매하실 때는 당연히 옵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중고차로 오셔서는 굉장히 옵션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옵션이 많은 차량을 굉장히 선호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초창기에는 옵션에 대해서 좀 많이 봤습니다. 차를 볼 때. 저도 솔직히 차량이라는 것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보다 훨씬 차를 많이 바꿨을 거예요. 제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옵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언젠간 쓰겠지. 뭐 있으면 좋지. 당연히 그래서 옵션이 많은 차량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 또한 그랬고요. 그렇지만 정작 차를 몰 때 보면은 내가 익숙한 옵션, 내가 많이 쓰는 옵션만 씁니다. 많이 쓰는 기능만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옵션이 너무 쓸데없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옵션에 대한 어떤 이야기냐? 자동차에서 필요한 옵션과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덜 필요한 옵션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꼭 필요한 옵션, 필요 없는 옵션.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좀 강력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선은 옵션이 요즘 차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옵션은 꼭 있어야 된다. 있으면 좋겠다는 옵션 4가지하고 이 옵션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덜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옵션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은 덜 필요한 옵션, 굳이 필요하지 않을 옵션 첫 번째로 썬루프라고 말씀드려요. 아직까지도 썬루프에 대한 환상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또한 썬루프가 있는 차량을 많이 선호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썬루프가 있는 차량을 몰아봤겠죠, 당연히. 영상을 보시는 분들보다 당연히 제가 차를 많이 바꿔봤기 때문에 당연히 썬루프 있는 차량을 몰아봤습니다. 우선은 썬루프가 있으면 좋아요. 처음 차를 샀을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1년으로 따졌을 때 썬루프를 몇 번이나 열지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겁니다. 당연히 썬루프는 자주 열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썬루프를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썬루프 있는 차량을 타시면은 굳이 안 여세요. 그리고 썬루프 있는 차량을 모시는 분들이 저한테 차량을 매각하실 때 혹시 썬루프 좀 활용도가 좀 높으셨나요? 좀 물어보면은 뭐 거의 안 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썬루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썬루프를 10번 이상 안 여시는 분이 80% 정도 됩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정말 유용하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다수가 썬루프를 거의 안 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덜 필요한 옵션 첫 번째로 썬루프를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래요. 메모리 시트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가격이 좀 많이 달라요.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편리한 옵션입니다. 내가 앉으면 저절로 내가 세팅해 놓은 시트 사이즈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내가 혼자 계속 몰면은 시트를 움직일 일이 없어요. 메모리 시트 기능도 1년에 몇 번 안 움직입니다. 시트 자체를 몇 번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자동으로 이게 조절이 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쓰임새가 별로 없고 쓸 일이 별로 없으면은 굳이 없어도 되지 않냐? 굳이 자동으로 이걸 해야 되냐? 수동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덜 필요한 옵션 메모리 시트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히 SUV 차량들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후륜 SUV는 제외하고 전륜 SUV를 뒀을 때 4륜구동이 굳이 필요하냐? 전륜구동인 차량에서는 굳이 4륜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 4륜구동을 선택하면 당연히 그것도 옵션이라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요. 4륜구동도 항시 4륜인 차도 있지만 선택을 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4륜구동이 장착이 되면은 금액이 올라가요. 정말 내가 상간 오지에 있고 오프로드를 즐기고 진짜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니는 분이다. 그러시면 4륜이 꼭 필요하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4륜구동이 있어도 거의 쓸 일도 없고 굳이 그 정도의 가격을 들여서 4륜구동을 써야 되냐, 4륜구동이 있는 차량을 사야 되냐, 이런 활용도를 봐서 4륜구동도 굳이 덜 필요한 옵션 세 번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요즘에 굉장히 인기 많은 옵션입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굳이 그렇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옵션이 있어요. 이 옵션도 당연히 가격이 어느 정도 있는 옵션입니다. 뭐 패키지로 있는 옵션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크루즈 컨트롤에서 발전된 기능이죠. 속도뿐만 아니라 앞 차량과 간격까지 유지해주는, 거리까지 유지해주는 기능인데요. 어떻게 보면 반자율 주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옵션이고 좋은 옵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서 덜 필요한 옵션에 넣은 이유는 반자율 주행이지만 뭐든지 완벽하진 않아요. 핸들을 놓고 운전한다. 불안하죠. 저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신경이 쓰여서 쉬지도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을 함에 있어서 그 정도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자율주행이나 반자율주행을 할 정도면은 뭐 굳이 운전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대리기사한테 맡기셔도 되고요. 굳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 이 기능이 필요한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하도 인기가 많고 하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드리고 언급을 많이 해드리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덜 필요한 옵션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덜 필요한 옵션, 굳이 필요하지 않은 옵션 4가지를 말씀드렸다면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김 실장이 생각하기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마트 키. 요즘에는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거는 차량이 뭐 70% 이상이죠. 키를 갖고 다니면서 시동을 거는 차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편리하고 기본적인 기능이 됐습니다. 스마트 키, 버튼 스마트 키죠. 그만큼 편리하고 좋습니다. 스마트 키, 버튼 스마트 키는 키가 없어도 굳이 가방에서 안 꺼내도 시동을 걸 수 있고요. 굉장히 편합니다.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한 손에 우산 들고 그냥 도어 부분에 스마트 키 인식하는 부분을 누르면은 차 문도 열리고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말 필요한 옵션 첫 번째로 스마트 키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옵션 두 번째로 겨울에는 엉따가 있죠. 여름에는 엉시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통풍 시트를 넣냐 하면은 요즘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저는 지금 뭐 통풍 시트가 있는 차량도 몰아봤고 없는 차량도 몰아봤는데요.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차량을 몰아보시면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환상적이고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없는 차량 모르신 분들, 저도 없는 차량 몰아봤지만 분명히 몰다 보면은 그 에어컨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엉덩이나 등 부분이 땀에 젖습니다. 아무리 시원해도. 앞에는 시원한데 시트와 접하는 그 엉덩이나 등 부분은 굉장히 더운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엉시, 한마디로 통풍 시트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필요한 옵션 두 번째로 통풍 시트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후측방 경보 시스템, 뭐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 기능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2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1년으로 따졌을 때 365일 중에서 저는 운전을 거의 250에서 280일 정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빈도적으로 많고 오랫동안 운행을 합니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뭐 끼어들거나 뭐 이랬을 경우에 보면은 사이드미러를 보죠. 사이드미러를 보다가 제가 실수할 경우가 꼭 픽업하는 경우 한두 번이 있습니다. 사각에 걸려서 안 보일 때죠. 이럴 때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 후측방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이런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굉장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에 나오는 옵션 중에서 제가 제일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들은 뭐 필요하지 않은 옵션이라고 얘기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편리한 옵션이고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옵션,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옵션 세 번째로 후측방 경보 시스템,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세 번째로 넣어드렸고요.
마지막 네 번째,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순정을 할 수도 있지만 카메라는 솔직히 소모성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면은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 좋아지거나 안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싸제로 하셔도 충분히 만족도를 가지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싸제로 장착을 하셔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합리적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주차할 때 뒤가 보이냐 안 보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어라운드 뷰라는 기능도 있지만 어라운드 뷰는 가격이 좀 세죠. 굳이 어라운드 뷰까지는 안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후방 카메라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옵션 네 번째로 후방 카메라를 넣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옵션 4가지 그리고 덜 필요한 옵션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생각과 같으신 분들은 꼭 필요한 옵션을 선택을 많이 하시면 되고요. 덜 필요한 옵션은 선택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생각과 다르신 분들은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꼭 제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참고사항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옵션 4가지, 덜 필요한 옵션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